이게 저도 참 얘기가 애매한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제가 IM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급여 관련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오늘의 주제는 IM 택시 급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3월 10일이 첫 월급일이었는데 잘 지급됐습니다. 제가 IM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주변에서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이 급여 잘 나올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기사로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지급이 됐습니다. 저도 근무를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사님들을 만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얘기를 나눈 경우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JM2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3월 10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11일 월요일 날 지급이 됐었어요. 3월 8일 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급여 관련 내용 말하기가 되게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급여 체불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급여 지연 지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불은 아예 못 주는 거고 지연은 늦게 주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내용상으로 봐서는 3월달 급여가 지연 지급된 곳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급여가 밀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진호위에 신고가 되어 있는 기사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랑 기사님과의 급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또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급여가 지연되는 거는 어떤 거를 따져서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IM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직영 회사들이 있잖아요. 직영 회사 간에 여건이 좀 좋은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회사도 좀 정상화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긴 있는데, 각각의 사업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돈을 빌리거나 할 때 돈을 빌려주는 회사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게 많고 자금력이 풍부하면은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돈을 빌려서 땜빵하는 형식의 지급은 좋은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는 왜 급여 지급이 지연되느냐, 이 이유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요. 저도 실상 IM 사항을 정확하게 속속 알고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 직영회사들을 본부장으로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카카오 직영점들도 작년 적자폭이 몇십억에 이릅니다. 과연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였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긴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직영점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되게 철저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전액관리제가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가 택시회사들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21개 회사를 무작위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21개 회사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이 나왔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올해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예상을 잠깐 해보면 분명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도 산학금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고, 산학금제 하는 것이 나쁘다, 전액관리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인 택시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산학금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액관리제에서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저희 카페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선호하는 회사들의 조건들을 보면은 전액관리제이기도 하고 산학금제이기도 한 약간 변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준금이 얼마고 기준금 못하면 월급에서 급여 까는데 대신 성과급이 9대 1이다, 8대 2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회사들은. 아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과급으로 되게 큰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들의 선호도는 분명히 전액관리제와 산학금제의 어느 사이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소득면에서는 산학금제가 나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액관리제의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의 특수성은 약간 배제되어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전액관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되고 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유튜브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택시톡 채널에 단톡방과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소한 일상 소통 및 택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IM 200억 투자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투자가 잘 진행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